자, 지난 시간에는 형태 잡는 방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형태를 대략적으로 뜬 상태에서 이제 형태, 구조, 그러니까 그 표면에 또 명암의 어두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에 대한 설명을 이 위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체의 구조에서 이제 눈의 구조에서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 눈에 꺾이는 형태가 있는데요. 이 눈에 꺾이는 형태에서 여기에 눈썹과 요 눈시울 부분까지의 이 명암의 흐름이 보여져 있죠. 자, 이것은 이 구조가 명암의 흐름에 대한 구조인데요. 이 눈 부분 자체가 이 눈물샘 있는 부분은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눈 두덩이 있는 부분 쪽은 튀어나온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 옆쪽에도 보면은요, 이 눈꼬리 있는 부분 쪽에서 보면은 그 안윤근이라고 하죠. 이 근육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골격 자체가 꺾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꺾여져 있는 부분까지, 그 다음에 눈시울이 있는 부분까지 구조를 보면요. 이 동공 자체는, 이 골격 자체는 이만해요. 그래서 거기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까지의 부분을 이렇게 흐름을 대략적으로 지정을 해 보십니다. 그러면 이 눈 부분이 그냥 눈 형태만 잡았을 때와 눈 형태만 이렇게 잡았을 때 하고 다른 게 뭐냐면 명암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이제 입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알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 옆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이렇게 명암이 져 있어요. 명암이 져 있다는 것은 어두운 것은 들어가 있는 눈동자, 눈 형태가 들어가 있다는 그 자체이고요. 자, 이쪽 라인 바깥쪽 부분에서도 보면은 여기에서도 좀 꺾이는 구조가 이제 조금 작아요. 여기는 시점 자체가 많이 보이는 쪽이고 여기는 적게 보이는 쪽이고, 그래서 적게라도 보이진 않지만 살짝 지정을 해주시고, 이 부분이 측두골, 이마에서 뒷머리까지 넘어가는 측두골 꺾이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는 이 부분이 이마로 치면 여기가 꺾이는 부분이거든요. 측두골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마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꺾여 있어요. 자, 그래서 눈썹이 꺾인 이유가 뭐냐면 골격 자체가 꺾여 있기 때문에, 측두골, 이마의 측두골이 꺾여 있기 때문에 이 눈썹도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얼굴에서 보면은 이 광대뼈가 있는데요. 자, 광대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명암으로 보시면 대략적인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방향을 조절을 한번 해보시고, 자, 이 위치, 광대뼈 위치는 코의 위치예요. 콧구멍에, 콧구멍, 비골이라 그러는데 대략 그쪽 위치와 비슷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꺾여지는 형태의 어둠 흐름이 이렇게 느껴지실 건데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그 방향을 크게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의 명암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하악턱 쪽까지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시면 명암의 구조 골격이 형성이 됩니다. 크게. 자, 반대편에서는 여긴 면적이 넓지만 여긴 면적이 좁습니다. 그럼 좁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약하게 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형태가 미완의 형태이기 때문에 약하게 진행을 하시면 나중에 수정하실 때 굉장히 편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코도 미완의 형태인데 어둠을 이제 잡아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코 부분은 대략 콧볼 쪽에 여기서 이제 동그랗게 원고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 코의 밑면 쪽에 어둠이고 그 위에 중간 명암이 살포시 이제 형태 구조가 있어서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코의 형태 조금씩 더 확인을 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잡았던 형태는 조금씩 사라질 수 있게 지우개를 처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코의 근육, 코 옆에 근육을 뭐라 그러죠? 비근이라 그러죠. 비근. 자, 이렇게 명암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밝아요. 아니, 못생겼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양쪽에 비근이 있고요. 이 비근하고 이 구륜근하고는 매우 중요한 것은 이 코와 입술에 돌출된 느낌을 주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실제 우리가 표정을 짓는 데 있어서도 이 구륜근과 이 비근하고 안륜근들은 되게 중요한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를 보면은요, 명암에 대한 구조예요. 자, 그러면 구조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뭔가 이게 좀 꺾임에 대한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네, 그것이 바로 입체적인 것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보면 로봇 같죠, 로봇. 자, 로봇을 그리셔야 돼요. 자, 이 과정들은 잘 배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눈, 코, 입의 형태를 따서 명암을 똑같이 따라 그리는 그런 방식보다는 이렇게 해서 구조적인 것을 통해서 다음에 정확한 형태들을 찾아가는 그런 명암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그림에 대한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색다른 느낌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또 자, 여기서 자, 얼굴 턱선, 그 다음에 귀의 위치. 자, 아직까지는 명암을 완벽하게 찾아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아직까지는 대략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태 구조, 명암의 구조, 머릿결의 부피에 대한 구조, 이런 것을 이제 구분 짓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좀 딱딱합니다. 자, 이 과정은 알고 나면 되게 어렵지 않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머리 뒷부분 쪽이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귀가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를 비교를 해보면 여기가 좁아요. 그럼 좀 더 뒤쪽으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잡았을 때는 이 뒤통수의 위치를 설정을 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순서일 뿐이고 진행하면서 이렇게 조율을 해 나가요. 근데 이게 몇 번 교정을 하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아까보다 좀 더 뭐랄까 좀 확인하는 느낌이 보면 아까보다 좀 나아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다른 위치도
이제 확인해 보시고 대략적으로 느슨느슨한 명암을 통해서 형태를 조율을 시켜 주시고 비율도 조절해 주시고 조금 더 형태의 안정감들이 좀 더 잡혀지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림을 능숙하게 잘 그리시는 분들은 그만큼 익숙한 것이지, 우리가 초보인 경우는 그 사람들처럼 아무리 좋은 방법을 사실은 배웠다고 해도 그 사람들처럼 능숙하게 그려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단련을 시켜야 될 것은 우리가 형태 보는 안목, 방법, 그 다음에 구조적인 형태를 이해하는 방법, 그 다음에 명암을 진행해서 어떻게 입체적인 깊이감 있는 톤이 나오는지에 대한 연습을 반복적으로 참 많이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좀 더 익숙한 표현력들이 생겨지고, 또한 본인이 표현하고 싶어 하는 방향도 어느 정도 개성적으로 진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어느 정도 안정감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구조적인 명암들을 좀 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조율을 시켜 가시면서 조금씩 명암을 넣어 보시는 거예요. 자, 머릿결이라고 해서 머릿결들을 일일이 한 올 한 올 그리시면은 머릿결들이 생길 줄 모르지만요, 분위기 있는 그림을 그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이런 개념들에 대한 것은 공부를, 피드백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해 보시면 이제 저 머릿결의 어두움에 대한 진한 표현들이 구조적인 게 맞추어서 계속 톤이 올라가줘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부피감 같은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 보시면 돼요. 자, 아직까지는 뭐 완벽한 형태는 아니니까 일단 명암에서 밝고 어두움을 통해서, 명암의 폭을 통해서 형태를 보는, 구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머릿결이 좀 풍성해 보이죠? 그냥 뭔지 몰라도. 자, 얼굴의 밝은 것에 대한 형상과 머리의 어둠의 형상하고 구분이 되듯 그림에서도 그렇게 조율시켜 나가셔야 됩니다. 자, 머리 부분은 대부분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 머리 부분은 정말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구조 공부예요. 구조 공부. 자, 이건 암기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구조 공부를 꼭 배우셔야 됩니다.
자, 초반보다는 얼굴 쪽 구조와 머리 쪽 구조와 머릿결의 어두운 구조와 좀 구분이 좀 되실 거예요. 자, 머리는 덩어리가 되게 중요해요.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한 올 한 올 묘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구조들은 계속적으로 해서 밀도 조절을 해서 톤을 쌓아 주시면서 만들어 가시면 되고요. 자, 톤 쌓는 것도 요령이 있습니다. 연필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설명해 드리다 보니까 이게 얼굴보다는 머리 부분에 좀 많이 좀 치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음식 중에서 제일 맛없는 음식 먼저 먹고요. 제일 맛있는 건 나중에 먹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요. 눈, 코, 입이 제일 맛있는 부분이고요. 제일 맛이 없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제일 맛없는 것부터 어느 정도 해놓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명암의 어둠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좀 관찰을 하셔서 그 어둠에 대한 면적들 위주로 인해서 명암을 쌓아 주셔야지만이 형태가 빨리 구분이 돼요. 형태 다 따놓고, 형태 다 이렇게 다 따놓고, 형태를 따놓으시고, 정확하게 따놓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형태를 따놓으시고, 이제 부분적으로 명암을 막 이렇게 칠해 가시는 경우 많이 계실 거예요. 이것도 노동이고요. 얘네들도 노동이에요. 되게 이게 더 빨리 보면 되게 더 닮아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귀볼의 능선들 부분 명암을 쫓아서 톤을 똑같이 따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인데, 자, 이 방식도 있지만 이것은 크게 명암을 그 구분을 해서 대략적으로 해 놓으시면 그래도 얘는 귀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얘네들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나중엔 얘네들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또 다시 또 얘네들 쪽에서 또 이제 진행을 더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머리 덩어리 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해서 설명을 좀 더 해놓고, 다음 시간에 눈, 코, 입에 대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계속적으로 머리 덩어리 부분들을 구축을 시켜서 한번 풍성한 머릿결의 부피감을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지 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단순하게 보여지면 그 단순한 톤 위주로 해서 쫓아가시면 돼요. 억지로 머릿결 나타내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 어느 정도까지의 밀도만 좀 조절해 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도는 인내력이 필요하거든요. 인내심 떨어지시는 분들은 퀄리티 있는 그림을 그리시기 어렵습니다. 덩어리의 부피감이 보이시나요? 느껴지시나요? 자, 일명 인물화 초상화가 아니고 일단 소묘를 하고 있는 쪽이에요. 구조 자체는 소묘예요, 소묘. 자, 또 그 피부 질감이나 사진에서 보여지는 이미지와 똑같이 이제 그리시기 위해서 면봉도 쓰고 찰필도 쓰시고 휴지도 쓰시고 붓도 쓰시고 해서 부드럽게 이제 그려내는 방법도 하나의 도구 사용 방법에서 할 수는 있는데 우선 그 전에 다른 작업들을 충분히 해 놓으시고 하신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느낌을 끌어내실 수가 있어요.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다른 도구를 안 쓰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굳이 쓴다면 손으로 문지르는 작업을 좀 하는 쪽이고요. 자, 일단은 한 요런 정도에까지 일단 머리 덩어리, 그 다음에 다른 얼굴, 눈, 코, 입의 어떤 구조적인 명암 있죠. 이 형태 꺾임에 대한, 명암에 대한 꺾임에 대한 구조 간략하게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 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과정까지를 잘 또 반복 연습해 놓으시면 그 다음 과정에서 또 이해가 또 빨라지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